거야. 뭐 아니면 나도 지켜보고 있... 안녕하십니까, 최재원 변호사입니다. 오늘도 여러 가지 재미있는 뉴스 아니면 시사 뉴스 같은 거 설명드리려고 자리했습니다. 이번에 여자친구를 폭행한 40대 뉴스. 예, 그거 감금했던 뉴스 말씀하시는 거죠? 최근에 뉴스가 하나 있었습니다. 40대 남자분이 여자친구를 이제 감금하고 폭행해가지고 이제 다치게 해가지고 처벌받게 된 사건입니다. 사건 내용은 여자친구가 남자친구에게, 이 가해자에게 오빠랑 다시는 여행 안 갈 거야, 오빠 실망이야, 이렇게 하니까 이제 그 말에 좀 화가 나가지고 여자친구를 11시간 동안 감금하고, 그 다음에 또 도망가려는 여자친구를 다시 또 가혹하게 이제 폭행하고 해가지고 이제 총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그리고 사회봉사 이렇게 선고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 때문에, 그리고 이 사건에 대한 어떤 결과 때문에 논란이 더 많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 사건은 중감금 치상죄라고 해서 가혹행위를 한 경우에는 중감금에 해당하는데요. 중감금 치상죄라고 해서 이제 다치게 한 경우까지 이제 반영이 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나온 거는 좀 작게 나온 게 아니냐, 처벌 수위가 너무 낮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마 기존에 이제 이 사건을 판결한 이제 판사님은 아마 양형 기준을 조금 참고를 했을 텐데, 사실 그 양형을 제가 다 알지는 못하지만 기사에 나온 것만 보면 아마 여자친구분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라고 합의를 해줬고 상해가 중하지 않다라고 해서 아마 처벌 수위가 많이 낮아진 것 같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감금 자체가 징역형이 7년 이하의 징역을 규정하고 있는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정도의 형량이 나왔다는 것은 합의가 됐다고 하더라도 조금 다소 낮게 형성된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무상수치상이라는 이름 처음 들어보는 것 같은데. 네, 이제 원래 감금, 체포에 대한 규정이 형법상 있습니다. 사람을 감금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배우자나 부모를 이제 감금했을 때는 이제 존속 감금, 배우자 감금이라고 해가지고 조금 더 가중처벌 10년 이하의 징역. 중감금이라는 것은 감금한 상태에서 그 가혹하게 행위를 했을 때를 중감금이라고 합니다.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이 여자친구를 감금했다가 여자친구가 또 도망가려고 하니까 입을 틀어막고 이렇게 등등 가혹한 행위를 했기 때문에 중감금이라고 이제 적용이 의율되었고요. 그런 과정에서 이제 상해가 발생했기 때문에 치상죄가 옆에 붙은 겁니다. 중감금죄 7년 이하의 징역에서 추가로 더 이제 치상에 대한 형량까지 올라가야 되는데, 이 사건은 이제 그런 것들이 충분히 반영됐겠지만 합의한 점이 아마 제일 크게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징역 1년 그리고 집행유예 2년이라는 형량이 선고된 것 같습니다. 마주치지 않거나 뭔가 법적으로 제재를 할 수 있는.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보면 여자친구가 합의를 해줬다고 하는 거 보면 아마도 다시 만남을 이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연인 사이로 교제를 계속 하는 것 같은데, 이런 일 때문에 헤어지고 다시는 이 가해자를 만나고 싶지 않다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경우에 만약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가해자가 계속해서 연락을 하거나 찾아오거나 하는 경우에는 이제 접근 금지 가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접근 금지 가처분을 신청을 해서 그 인용을 받으면 그 전 남자친구가 내 주변 몇 미터까지는 접근하지 못하도록 처분을 할 수 있고, 그걸 어길 경우에는 거기에 따른 다른 징계나 처분을 받도록 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가해했던 사람을 신고했다는 이유로 이 가해자가 나중에 보복을 할 수도 있잖아요. 이제 보복할 경우에는 이 보복 범죄를 또 처벌하는 규정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관련돼서 간단하게 논문도 썼었는데, 보복 범죄에 대해서도 처벌 규정이 따로 있기 때문에 그 보복 행위는 더 크게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폭력이라고 하면 네. 폭력의 기준을 아마도 이제 법률상 이게 폭력이 해당하냐, 폭력이 아니냐를 기준 짓는 게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이제 재판하는 과정에서 변호사들도 이게 폭력이다 아니다를 가지고 많이 쟁점을 삼아서 재판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폭력이라는 것은 유형력의 행사입니다. 유형력,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어떤 힘을 행사를 하는 건데, 직접적인 접촉이 없더라도 귀에다 대고 크게 소리를 낸다던가, 아니면 눈앞에서 계속 붕붕 하면서 이렇게 주먹을 휘두른다던가, 그런 경우에는 폭행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신체적 접촉을 직접적인 접촉이 없다고 하더라도 폭행으로 인정된 사례는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스토킹처럼 네네. 정신적으로 굉장히 괴롭게 할 수도 있잖아요. 네네.
스토킹 범죄도 발생할 수 있죠. 스토킹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제 협박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은데 찾아갈 거야, 뭐 아니면 나도 지켜보고 있어, 이런 것들로 하여금 이제 공포심을 유발할 수 있죠. 그럼 협박죄에 해당할 여지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피해 신고를 하고 또 스토킹 피해가 있다면 그 부분도 충분히 이제 경찰서에 신고를 해서 보호받을 수 있는 절차들이 있기 때문에 보복당할 걸 겁먹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신고를 해서 피해가 더 확대되지 않도록 조치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안에 이런 일이 발생해서 보호사님이라든지 경찰에 신고를 할 때 네. 뭔가 준비를 해야 되나요? 이제 피해 신고를 할 때는 사실 수사기관에 신고를 할 수 있죠. 근데 다만 이제 모든 이제 수사는 증거를 토대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뭔가 이런 그런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 자료가 있다면 충분히 확보를 해놓는 게 좋겠습니다. 통화 녹음 내역이 있다든지 아니면 어떤 영상이 있다든지 사진이 있다든지 뭐 상해가 있었다면 상해 입었던 그 상처 사진이 있다든지 진단서가 있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다면 다 가지고 경찰서에 가서 신고하면은 조금 더 신속하게 피해 신고가 가능하고, 또 최근에는 이 경찰관들의 업무가 굉장히 가중되고 있기 때문에 법률 전문가를 통해서 또 고소장이나 이런 것들을 조금 정리를 다 해서 증거 서류를 잘 첨부를 해서 제출을 하게 되면 또 수사가 또 신속하게 진행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감금죄와 관련된 사건을 좀 변호한 적도 있긴 있었는데 억울하게 허위 신고나 과장된 신고로 인해서 감금죄의 어떤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그런 경우를 변호한 적도 있는데 감금에 해당하냐 안 하냐라는 부분, 그리고 이제 피해자가 정말 진실하게 신고를 했냐 안 했냐 부분이 또 쟁점이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피해자도 발생할 수 있고 억울한 가해자도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한번 상기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진짜 싸우다가 나도 신고할 걸 할 수도 있겠네요. 허위로 신고할 수도 있죠. 실제로도 허위 신고로 인해서 처벌받게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허위 신고로 했을 경우 오히려 반대로 허위로 신고한 사람은 무고죄로 처벌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신고할 때도 거짓으로 신고하는 경우는 없어야겠습니다. 네, 오늘은 데이트 폭력에 따른 최신 기사를 토대로 감금죄, 중감금죄 등을 살펴봤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시사 뉴스와 관련해서 설명드릴 수 있는 법률 지식이나 상식이 있다면 또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